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설보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리오월의 강좌가 열렸습니다. 오리오에 맞게 봄으로 바꿨습니다. 네, Never forget,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출 중심의 강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인강 선생님들 하셔야 됩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all, teach all, 예, teach all 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3, 4월까지는 나는 성장한다였는데 제가 이제 하반기를 좀 땡겼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 합격한다로 바뀌는 게 7, 8월부터거든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반드시 합격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선생님들 다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해서 하반기를 제가 좀 땡겨왔습니다. 아, 성장 모르겠고 무조건 합격이다. 무조건 합격이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합격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하다. 나는 해낸다. 오,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우리 해내야만 해. 지금 선생님들 날짜를 봤더니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200일이 무너졌어. 자, 200일 무너져도 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체감이 안 됩니다. 자, 이따가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 이 마음이 딱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100부터는 엄청 빨라. 99, 98, 97, 96, 95, 80, 70, 60, 50, 40, 30, 20, 10. 그게 1시험 날 이렇게 딱 가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막 쫄려오면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공부가 피크로 오를 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한 30일부터 공부가 망해요. 그러니까 한 달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내가 다 치고 올라간다? 미안한데 그 전략을 실패합니다. 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도 이제 다 겪어보면은 한 달 전부터 마음이 너무 긴장감이 올라오니까 공부 손이 잘 안 잡혀요. 네, 그때 뭔가 내가 하고 있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조금 시간을 땡겨서 지금 사실상 거의 100대에 가까운 느낌으로 잡고 가셔야 선생님들 정말 시험날 웃으실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시험달 웃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 치고 나오면 다 못 본 느낌이에요. 잘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있어요. 언제? 합격자 발표 날 웃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네. 선생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 할 수 있어, 애초에. 여기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시험 시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못 얻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특히 임용고시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인고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는 데까지가 너무 관문 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허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굉장히 두려운 시험이죠. 왜냐하면 떨어질 사람이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제 뭐가 작용을 하느냐? 뭐가 작용을 하냐면 여기서 붙들고 있는 사람과 붙들지 못하는 사람. 빨리 마음을 잡아서 바로 공부 모드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 공부 모드로 전환이 안 되는 사람, 이 차이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강 선생님들 서운하게 절대 들으시면 안 되는데 직강에서 계속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강에서 선생님들 합격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완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인강으로 완강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멈추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가 세상이 더 급한 것 같고 교육학 때문에 전공을 말아먹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다 중도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합격은 누가 하느냐? 완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완강해서 이제 제가 잘 가르치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뭘 보여주는 것이냐? 무조건 하기로 한 거를 지키는 사람, 끝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보다 선생님들 지금부터 1열 강의, 지금 5월인데요. 5월에 1열 강의 시작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7, 8월에 시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스타트를 나는 이전에 해서 지금 쭉 쌓고 있다,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인고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한 5개월을 공부한 이 상태에서 인고를 그만두시고 드랍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환불을 하지 않아도 뭐가 많으냐? 지금부터는 공부를 놓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시작으로 많이 했고 지금 보니까 약간 내가 루즈해지면서 마음이 될랑말랑 하면서 이 삶에 익숙해져 버렸어. 인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뭔가 스터디원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보니까 애들도 다 열심히 안 하니까 나도 다 같이 느슨해져 버렸어. 그러면 다 같이 내년에 다시 만나버렸어. 예. 근데 거기서 그래도 정신 차리면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나버렸어.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다른 얘기를 드릴 건데 선생님들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포텐셜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포텐셜 있는 사람들만 여기 넘어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싸움은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딸이 이제 중1이니까 중2에 약간 이제 병이 왔다 갔다 해요. 오락가락 하고 계시는데 요즘 제가 제 딸에 대해서 높이 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저를 닮아서 굉장히 몸치예요. 그러니까 약간 운동을 잘 못하는데 줄넘기 수행이 온 거예요. 줄넘기 수행을 하는데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넌 진짜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쌩쌩이를 15개 해야 되고 X자를 20개 해야 되고 발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를 또 20개 해야 되고 뭐 이걸 하는데 그냥 기본 줄넘기를 5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얘가 자기가 A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없는 애죠. 유전적으로도 좋지가 않은 애야. 포텐셜이 내가 봐도 안 되는 애야. 얘는 공부밖엔 방법이 없겠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춰도 공부가 길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줄넘기를 붙들고 체육소녀처럼 맨날 체육복만 입고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일 밤이 되나 낮이 되나 계속 나가서 또 줄넘기 하고 오고 또 이따가 줄넘기 하고 이걸 하는데 지금 쌩쌩이를 30개를 성공을 했더라고요. 걔 진짜 그 답이 없는 애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되지 않는 능력치를 가지고도 그거를 해내더라. 그 기본 줄넘기 100개도 하고 지금 뭐 X자도 몇 개를 하고 그래서 뭐지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고 애들도 놀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거면 뭐라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줄넘기 잘하는 딸에 대한 자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자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성취 기준에 나를 무조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솔직히 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면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능력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차이가 있다. 반드시 이 기준에 맞춰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15개, 쌩쌩이 15개인데 얘가 30개까지 이거를 맞췄다. 제가 거기서 조금 감명을 받았어요. 요즘 다 하나부터 10까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저에게 되게 고맙게 느껴졌어요. 흘러 넘치게 역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딱 요 기준에 간당간당해서 제발 물체 좀 해주세요. 굽신굽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말고 이거를 흘러 넘치게 해야 이게 스피드오버 흘러 넘쳐서 내가 2차든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이 상호 보완이 되면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대충 맞춰서 막 운에 기해서 하는 공부 아닙니다. 인생 걸고 하는 공부 대충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그 얘기를 드리면서 반드시 합격한다로 가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들 Never Forget 강의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5의 시험을 보시고 나오셨을 때 작년 시험이죠.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당황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틀어서 낸다고? 아무도 공부하지 않고 들어간 개념을 묻는다고? 그래서 원래 좀 머리를 기르려다가 12월에 갑자기 그 합격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머리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어.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정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외워서 암기해서 아는 것을 못 쓰고 쓰는 것을 못 쓰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완전하게 좋은 산물을 내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역량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역량중심 교육과정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사들에게도 정말 요구하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평가원에서 지금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의고사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내는 것보다 핵심은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보러 들어가셔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너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왔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정말 나오지 않은 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중요한 데를 깊이 다루니까 그걸 피해서 지엽적인 것이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은 시험이 나오기도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합격자는 늘 그만큼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고 봤더니 시험이 쉽게 나온 애든 어렵게 나온 애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든 예상하지 않게 나오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 커리큘럼 따라서 준비하고 채운 선생님들은 고득점을 받더라. 아무도 모르는 카츠의 이름을 낸다 해도 그것까지도 만들어서 20점짜리가 늘 매해 속출을 하고 정말 이렇게까지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고? 라고 저도 의심이 들 정도로 18, 19, 20점은 항상 여기에 선생님들이 밀집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틀리는 적이 없다. 한 번도 열심히 한 것이 손해보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누구를 봐도 열심히 한 것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뭐가 손해를 보느냐? 열심히 안 한 것은 늘 손해를 봐요. 근데 손해를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애초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기준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뭐를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은 틀려요. 왜냐? 안 가본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후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가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가봐야지 안다고. 야 이거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냐? 근데 몰라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맛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근데 먹는 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배출하는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져.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것들도 다 사라지는데 뭐가 남아있느냐? 우리가 체득한 우리의 능력은 남아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간 우리의 역량은 나를 시험을 넘고 교직 생활을 넘고 나의 삶을 넘어서 계속 관여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선생님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이 역량을 키운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1차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고맙게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험은 늘 어떨 때는 되게 어이가 없고 어떨 때는 솔직히 황당하고 어떨 때는 짜증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사가 되기 위한 역량을 정말 잘 측정하고 있다. 대응하는 역량, 여기서 어떤 방안이든 어떤 사례든 끌어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외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문맥 안에서 이것을 해독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글로써 써내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개념을 설득해주고 이 상황과 이 원리를 설득해서 알게 하는 거,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채워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시험 보러 가실 거예요. 저 챗GPT랑 씨름해서 이 그림을 한참 걸려서 만들었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는. 네, 그래서 이런 데 비슷하게 입고 오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이 시험 보러 가실 때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게 되고 당연히 너무 낯설 수밖에 없고 이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뒤에 보면 야 그 시험은 쉬었지, 야 발로 쓰는 거지, 야 그 시험에서 누가 그 점수를 못 받냐? 네가 못 받아. 그 당해에 가서 본 사람은 그걸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시험은 항상 이게 나중에 추후적으로 보면 그거 다 기출이었네, 그거 다 쉬웠네, 이거는 다 만점자가 많았네 어쩌니 해도 사실은 정말 그거를 담대하게 잘 보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선 역량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맞춰야지 이 시험을 잘 넘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가 평가가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모고가 있어도 수능처럼 육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에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기출이죠.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기출은 바이블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준거예요. 만약에 매해에 기출을 다 풀어서 내가 그 당해에 가장 컷이 높은 해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10점을 커플하도록 내가 그 점수를 받는다. 1차 점수가.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붙어야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나에 대해 컨디션 문제가 없는데 그럼 시험 평가원이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갑자기 바뀌거나 평가가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기출을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의 계속 능력을 점검하는 지표로 삼는 거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교육학 논술을 실제 논술을 써보는 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객관식 기출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뤄왔고 하더라도 이걸 단락으로 쪼개서 작년까지는 봤었는데 올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이제부터는 저희가 11년, 12년 차가 되면서 정말로 기출에서 다시 이제 회기에서 나온 해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기출을 지금까지 되게 중시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더더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기출로만 전 과목을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내도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해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원에서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것까지 한 2년 전 것까지는 내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형태라든지 유형이라든지 내는 방식 같은 것은 우리가 학습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문제가 유사하게 나온다 해도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가 어디의 표준이냐 기출의 표준이다를 말씀드리면서 모든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이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핵심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25, 24 이런 때의 문제들은 경향성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의 문제들 있죠. 23 이전의 문제들은 사실은 그 개념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이제 문제 기출들 안에서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출제돼요. 중요한 문제가 출제돼요.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2022로 지금 아주 전면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도 저희 3월 말에 2015부터 2022까지를 거의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분석적으로 살펴봤어요. 근데 뭘 느끼셨어요? 상당히 큰 축은 유지된다. 큰 안에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실수의 변동이 있고 약간의 역량이나 명칭은 바뀌었지만 큰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은 그러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2015와 2021을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개념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안에서 그것들이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개념들을 충실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이거는 뭔가 내용을 알아서 푸는 것이 반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몰라도 상황에 맞춰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반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경향성은 작년뿐이 아니라 재작년, 재재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운 것으로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외우지 말 것이냐? 반을 날리다니까? 외워야 돼요.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외우기만 할 것이냐? 반을 날린다니까? 그걸 풀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서 정말 쉽게 나올 때 어렵게 나올 때 지엽적으로 나올 때 넓게 물을 때를 다 훈련해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받아서 늘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교육학 때문에 합격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똑같은 점수대에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고 2차에서 관여해서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게 교육학에서 배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멈추는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갔더니 세상에 2차 막 책 쓰고 있고 막 어디 지필진으로 들어가서 책 쓰고 있고 막 교육학 강의 뭐 조그만 거 그 학교에서 하는 이런 학점 맡아서 하고 있고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들의 차례다. 이 역량을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이 선생님들 표정 보니까 되게 굳어 있잖아요. 이날 나도 모르게 흐르는 미소를 여기 1g 정도 붙들고 쓰시게 될 거예요. 시험날. 네, 그걸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자, 선생님들 저희가 1년이 12개월이 아니라 사실 5고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2월, 1, 2월, 3, 4월에 2고개를 넘었고 5고개 중에 3번째 고개에 들어가게 됩니다. 3번째 고개는 기출로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오리월 네버 풀게 강좌이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4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 특강도 있고 마이너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 모의고사도 있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쉬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주에 7, 8월이 개강되고 그 다음에 8주 끝난 후에 한 주 쉬고 이제 9월 1일부터 90, 11월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매번 새로운 모의고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저만 시험 모의고사 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전공에서도 시험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90, 11월은 눈을 감았다 뗐던 시험장 날인 거예요. 그래서 90, 11월에 뭔가를 많이 공부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8월까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큰 덩어리 다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 되면 제가 또 말을 바꿀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안해. 근데 그때 새로운 시작을 해서 합격으로 가기 위해서 뭐냐면 7, 8월까지 큰 덩어리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 끝나야 돼요. 예, 적어도 몇 회독이 마무리가 돼줘야 돼. 그때까지 1회독을 안 끝내고 사실 좀 불안한 거예요. 그때 가면 빠르게 돌려야 되는 시점이지 1회독을 가는 시점이 아니에요.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전공 더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우리 단거나 책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작년 교재 써도 되냐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됩니다.
예, 돼요.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됩니다. 예, 그래서 추록을 업로드 해드리니까 예, 추록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 아주 세세하게 바뀐 것들은 그냥 감안하고 보세요. 예, 큰 덩어리 테마 들어간 거는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테마 모아보기라고 하여서 저희가 이제 기본서로 치면 구조도 같은 개념들이 있죠. 그거를 쭉 모아서 과목별로 한 장씩 되어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강, 인강 선생님들 다 확인하실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다니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예, 늘 보시고 눈에 계속 익혀두세요. 7, 8, 90, 11월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청킹을 넣어서 드릴 건데 5, 6월은 일단은 거기까지 하셔가지고 계속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테마 모아보기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행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주차에 교육 과정은 일단 끝납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을 살짝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특강을 이제 화요일 내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들으셔도 되고 인강 선생님들처럼 이제 인강으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글쓰기 특강을 듣고 나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단락내를 구성해야 되지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글쓰기 이것은 저희 빌드업이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1, 2월에 서결론 특강을 했죠. 이제 서결론을 이제 잡고 나니까 저희가 항상 연계 문장 빠진 거에 대해서 감점을 드리잖아요. 주제랑 연계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돼요. 있으면 돼. 이걸 대단히 구체적이고 막 멋있게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없으면 안 돼요. 한 문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때부터의 고민을 어떻게 쓰지? 뭘 쓰지? 이제 여기서 막히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우리가 모듈처럼 딱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연계 문장도 자동화 하실 수 있도록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더 제가 포맷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특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주차부터 사실 여기가 본격적인 커리큘럼인데요. 25학년 때부터 이제 매주 월화 매 수업하실 때마다 1시간씩 저희가 시험을 그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9시 55분까지 현장에서는 칠 것이고요. 인강 선생님들도 치실 수 있게 8시 50분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 시간에 딱 치세요. 알겠어요? 다른 날 치셔도 돼요. 하지만 꼭 치세요. 꼭 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요만 잡아봐. 왜 시험 날에도 개요만 잡고 오지? 예,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시험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문제를 제가 애써서 만들어도 사실은 기출문제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출문제는 제일 좋은 문제예요. 왜냐? 저 이상의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서 한 달락 만들고 온다니까요. 그것도 뭐 거의 한 달, 3주 가까이를 모든 속세와 인연을 핸드폰까지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 잡혀서 그 문제만 한 달락씩 만들고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이 좋겠죠. 게다가 이거를 검수하는 사람들이 교육부의 다른 교수님과 교차까지 감수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습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고퀄일 수밖에 없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꼰득쫀득 씹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5, 24, 23, 22, 21, 21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커리큘럼 너무 하고 싶었고 지금 어느 때보다 미룰 수가 없어진 이 시점에 이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이제 25와 여기 이제 15와 23 요 계열은 나오는 개념들이 너무 중요한데 서식이 좀 달라요. 하여서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개요만 잡아보시고 이거 여기만 개요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해설을 드리는 방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교시는 그렇게 문제를 풀고 해설하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에서는 이제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객관식을 위주로 하겠고 작년까지는 거의 객관식 문제를 거의 다 풀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선생님들 숙제로 드리고 제가 선별해서 선생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걸 그냥 혼자서 풀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이너 파트는 따로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업로드를 해드리면 미리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첨삭 모의고사 하루 특강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6월에 공개 모고가 있어요. 4월에 공개 모고 인강 선생님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6월에도 공개 모고가 있습니다. 6월 24일에 이날 진행하게 되고요. 똑같이 직강 선생님들도 신청하시고 그 이후에 인강 선생님들이나 이제 외부 선생님들이 받아서 같이 이제 시험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첨삭은 우리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시면 서식과 시간에 맞춰서 내시면 다 채점을 해드리고 첨삭도 꼼꼼하게 해드리는데 안 내시거나 서식을 안 맞춰드리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서식 확인하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던 마이너 특강이 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7, 8, 90, 11월에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5월 22일에 여기 상관에서 저희 촬영을 할 것이고요.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인강 선생님들도 오셔도 돼요. 네, 혼자 듣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고 이 시간 정도 이제 9시 반부터 7시 정도까지 해서 진행이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와서 들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가 첨삭 이렇게 되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메모로 보셔야 되고 한글로 올리셔야 선생님들이 꼼꼼한 메모 첨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쓰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쓸 수 있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말하고 이거 외울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정말 설득하는 글로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점에서 여기서 불안한 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피드백을 드리고 이것을 선생님들이 반영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첨삭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학습자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도 다니고 석박까지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도 만나보면서 됐어 안 됐어 OX만 해주는 경우와 어떤 부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얘기해주는 경우에 그 학생들의 역량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을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무리한 일정 속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질의응답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응답이 되게 많아서 우리 선생님들의 꼭 인증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등업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등업해 주시고 활용하시면 되겠고 1년 중에 한 번만 하시면 쭉 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교육 기사를 따로 모아서 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딱 당해 수강하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게 했는데 이제 다른 학교 간 선생님들이 막 건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교직에 갔는데 계속 기사를 보고 싶다. 열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막 하셔서 그 기사를 계속 보실 수 있도록 하나 단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지금 2026 합격자 저희 등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최종 합격 멤버인데 나중에 이제 최종 합격 멤버로 바뀌면서 최종 합격 멤버 한번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계속 강의 그 기사 보실 수 있으니까 학교 가셔서도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등업 안내하고 카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 저희 카테고리가 있어서 저한테 DM으로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뭐로도 오시고 하는데 내용 질문에 대해서는 요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질문해 주시고 저희가 교육학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랑 비슷한 질문은 역대 많은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법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이때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청킹도 게시판에 선생님들 여러 제보도 해주시고 이거 제가 수업에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청킹 제보 여기도 심심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 그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열품타 있습니다. 열품타 이제 가입해 주시면은 여기 선생님들 우리 합격팀하고 일병행팀과 맘앤데디 팀이 있어요. 세 개 다 하셔도 돼요. 내가 세 개 다 속하면. 그리고 이제 합격팀은 기본적으로 수험생활 전일제 하시는 분인데 일병행하거나 뭔가 교생병행하거나 뭐 졸업병행 하시는 분들은 일병행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기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또 괜히 막 열 몇 시간씩 있는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맘앤데디 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합격자 선생님들이 꼭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매주 한 달 매일매일 얼마나 했는지 누적된 데이터를. 정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내가 정직하게 이 시간을 채우셔서 선생님들 꼭 누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보물입니다, 선생님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스쿨에서도 새롭게 열품부터 관련된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쓸 거는 선생님들은 뭐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스터디 신규 조직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방법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1월 뭐 3, 4월부터 해가지고 스터디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새롭게 스터디를 하고 싶다. 새롭게 왔는데 그리고 우리 팀이 깨졌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여기다 신청하시면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한두 명을 충원해야 돼. 그건 카페 통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충원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은 직강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온라인을 동시에 신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직강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스터디 안 하셔도 스터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강 선생님들은 뭐 괜찮아요. 와서 어차피 보시니까 인강 선생님들. 왜냐하면 혼자 풀라고 하면 분명히 안 푸시거든요.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대단히 열심히 할 것 같이 믿죠? 지금 자기 자신을. 예,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냥 시스템에 맡겨서 흘러가게 둬야 돼요. 벌금 내기 싫은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절제력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만의 커리큘럼, 나만의 시스템에 몸을 실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인증용만 스터디를 파셔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강 선생님들 6시 이전에 업로드가 되고요. 당일이에요, 당일. 이 정도는 거의 라이브 아닙니까? 네, 당일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당일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이후에 진행되는 특강이나 보강에 대해서만 다음날 정오 이전에 업로드됩니다. 너무 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들으면 그 다음날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듣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알림이가 있어서 신청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강의 자료 업로드되는 일정입니다. 당일에 인강쌤도 똑같이 보실 수 있게 8시 50분에 업로드를 해드려요. 이게 뭐냐면 직강도 8시 50분에 시험지 배부고 인강도 시험지 배부 8시 50분이라는 겁니다. 더 빨리 달라고 하시지 마세요. 여기 최대치입니다. 네,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더 빨리 출근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여기 최대치로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이 시간 내에 선생님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질문사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개 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6월에 15일에 저희 이제 G스쿨 공개 모고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학교를 빌려서 하는 모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감된 과목들도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거는 여기 참여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교육학이랑 이제 전공들 같이 보셔서 해서 본인 전공이 없으신 경우에 또 보실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 보신다는 거예요. 첨삭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공개 모고들이랑 월말 모고 기한이 껴가지고 도저히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첨삭진을 가지고는 고민을 하다가 조교들 선생님들로 해라 막 이런 얘기인데 조교 선생님들도 공부하셔야지 첨삭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 현직에 우리 수업 듣고 가신 선생님들을 모집했습니다. 2시간도 안 돼서 마감이 되고 막 지금 대기자가 지금 10분 넘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년에 첨삭자로 오시라는 거예요. 내년에 선생님들 첨삭자로 오셔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잡기가 좋지 않잖아요. 이거 시험 보던 사람이 채점을 하러 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시길 바라고, 선생님들의 내년에 선생님들이 여기 채점자로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별건 아니지만 첨삭 한번 넘어야지 올 수 있는 자리니까 간절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요. 2022랑 총론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다음에 우리 그 기본서 썼던 거에 빈칸이 문제로 올라가져 있어요. 확인하시면은 요 문제하고 교육과정 성격 요 빈칸 제가 드렸던 자료들 이만큼 빈칸 아니지만 약간의 빈칸을 좀 줄인 상태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잘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 6월에 네버폴게에서 나가게 되는 자료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출에 대한 분석 자료를 2가지 모드로 드려요. 하나의 모드는 연도별의 기출을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가는 해설지 있죠? 그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구조도를 일단 잡아드리고 이 구조도의 빈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면 공부하는 게 아닌데 이거 해보시고 한 번씩 나중에 복습용으로 이거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공부 핵심 뭐라고 했죠? 인출이에요. 그래서 인출하실 수 있도록 계속 빵빵빵빵 뚫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채점표가 있습니다. 이걸로 채점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모범 답안이 나갑니다. 이 중간 사이에 이론 정리한 내용 당연히 나가게 되고요. 지금 모범 답안을 보시는 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지 만점을 받지? 이게 좀 애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쓴 답안을 이거랑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서 맞춰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게 되실 겁니다. 모범 답안 쓰는 게 저는 사실은 문제 내는 걸 모범 답안 쓰는 이거 2개가 제일 싫어요. 모범 답안은 좀 안 쓰고 싶은 생각이 매번 들어요. 5년째, 6년째 드는 생각이 모범 답안 안 쓰고 싶다는데 일부러 씁니다. 선생님들 이거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모델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범 답안 넘기지 마시고, 특히 방안 문제라든지 사례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애매한 것들 있죠? 명칭의 답인 것이고 그런 것들 확인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모드에서의 이제 분석 자료는 뭐냐면 과목별로 나눈 거예요. 영역별로 분석 자료라서 2014부터 2025까지 영역별로 나왔던 문제들을 문제 버전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 버전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혹시 이제 키워드를 확인하기 어려우실까봐 볼드 처리를 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거 보실 때 이제 선생님들이 연도별의 시험 문제를 다 썼다는 전제 하에서는 요거는 복습 자료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쓰실 때는 그냥 개요만 잡아보셔도 괜찮아요. 복습을 이미 풀었기 때문에 개요를 잡아보시고 이걸로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개요를 잡기도 조금 시간이 빠듯한 것 같다. 그 문제 풀어보시고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모범 답안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보시는 거, 이렇게 하셔도 도움이 상당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습 자료, 인증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되셨죠? 그리고 우리 언제처럼 이렇게 필기 노트가 나가야 됩니다. 필기 노트는 제 생각에 7, 8, 90, 11월부터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드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원에서 체크하는 자료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때는 더 수업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고, 5, 6월까지는 어차피 기출 맥락이기 때문에 요 디테일한 필기노트로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파트 2입니다. 합격 고문법. 아주 오늘은 메인적인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같은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우리 깡패가 돼야 됩니다. 가서 야 똑바로 안 앉아? 뭐 이런 깡패가 되는 게 아니라 뭐냐, 1차 깡패가 되셔야 됩니다. 2차는 제가 지금까지도 늘 얘기 들어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지 올라간 거 보셨나요? 경기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경기도 2차에서 수업 나눔이 없어지고 수업 설계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전 마루타예요. 미안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때 핵심은 뭐냐?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선생님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건 나만이 아니라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 똑같은 조건 안에서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수업 설계 역량을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붙을 사람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안 해봤으니까. 나한테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평가실마다 또 다 다른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2차는 선생님들 정말 극복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어도 그날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체육 선생님들 얼마나 많아요. 저희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들 너무 많은데 2차 그날 시험 보러 가서 인대가 끊어진 선생님들도 있어요. 무릎 잘못되고 갑자기 손가락 끊겨서 실기 못 보고 그거 빵점 처리돼서 내년에 다시 만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보겠어요? 갑자기 시계를 잘못 봐서 15분 실현해야 되고 10분 하고 커플이 10몇 점이었는데도 그 8점이었는데도 안 됐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변수가 많다. 그렇죠? 단소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2차에서 뒤집는 거 가능하죠? 있어요. 가끔 제가 그런 선생님들 모셔서 특강도 하고 하는데 그건 정말 극소수의 얘기지 나의 전략이 2차 뒤집기면 안 돼요. 지금 1차 깡패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선생님 휘둘리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보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직강에서 교육학 선생님들 말고 대부분에 나가서 보는 인고생 중에 80%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 되게 제가 쉽게 써준 얘기, 지금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관대하게 한 얘기예요. 최소 7대1에서 8대1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붙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붙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평균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무조건 내가 튀게 공부하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쟤왜 저러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봤을 때 감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가 한 6년 차가 되니까 그 전에 수능 봤던 친구들도 많이 가르쳤거든요. 지나가면 그 사람 공기로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공기가 달라요. 진짜 공기가 달라요. 그리고 그거 크게 안 달라요. 제가 생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아우라를 바꾸셔야 됩니다. 1차 깡패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사람도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뭔지 궁금하죠? 그럼 다니다 보면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공부 잘하게 생긴 얼굴 말고 느낌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게 생긴 얼굴은 보통 틀려요. 그냥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 아우라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아우라가 된 사람들은 선생님들도 알 거예요. 거의 이 사람 된다. 학교 가시면 보이잖아요. 얘 공부 잘하는 애 아닌 애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뛰쳐나오는 압정처럼 뾰족한 사람이 되세요. 낭중지추. 뭐예요? 모르겠죠? 네, 기본적으로 주머니에서 뛰쳐나오는 압정처럼 선생님들이 뾰족하게 보이게 있으셔야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깡패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압도적인 합격해야 된다는 것이고, 압도적인 합격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커플 10이다. 이 커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지역에서의 커플이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높은 지역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기타 관광시 어떤 때는 도 단위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도 단위에서 가장 높은 컷이 형성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곳에 천국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써도 내가 압도적으로 붙게 그 점수를 내 컷으로 잡고 나만의 컷으로 잡고 거기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내가 다 봐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크게 중요한 것부터 보고 기출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면서 저변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선생님들 압도적인 합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압도적인 시간이 있어야 압도적인 합격이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작았는데 합격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이제 N수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당해의 합격은 당해의 공부한 시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한 3년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만 공부해도 되겠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초수의 기세라는 게 왜 생겨요? 난 모르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모르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N수가 유리해요? 초수가 유리해요? 당연히 N수가 유리한 거예요. 능력으로 치면, 원래 난 쌓여있는 지식으로 치면. 근데 왜 초수가 붙고 N수가 떨어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금 200일이 무너진 이 시점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200일을 앞두고까지 헤쳐온 이 시점에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공부 시간 합격이라는 거는 올해 공부로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쉴 곳을 주지 마세요. 뭐 교육학 시간 아껴서 전공 공부 많이 해? 아니에요. 교육학 시간 아낀 사람 전공 시간도 아껴요. 그리고 그걸 다른 걸로 되게 유용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에요. 그냥 느슨해요. 보세요. 전공 교육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되게 바보 같아 보이죠? 그 사람들이 전공 공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을 달리해서 대단히 효율을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직하게 공부해서 이것을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 교육학 공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교육학 공부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많이 하지 마세요. 전공보다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선생님들 시험 잘 봐요. 그러면 안 하면 잘 보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받아가는 선생님들 중에 못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비율을 이제 지금부터 진짜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공이 6 이상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연도 처음 1월부터 여기 밟았다고 생각하시면 교육학은 3을 넘지 말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오전에 한 3시간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전공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쭉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3을 넘지 않으면 뭐예요? 그 기본적으로 한 10시간 채우려고 노력하세요. 전일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12시간까지는 무리예요. 제가 보면 저도 해보면 되게 힘들어요. 바로 혓바늘이 올라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10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잡으시고 그 안에서 한 3시간 정도 교육학 하시고 하면 제가 보면 적당한 것 같아요. 9시간, 10시간 요 정도 안에서. 그래서 그 비율 넘지 마시되 정말 압도적인 시간을 채워라. 반드시 양치기 해야 된다. 학교 가서 아이들 치는 거 선생님들 목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양을 쳐가지고 좋은 길로 데려가 줘야 되고 방황에서 딴 데 가는 애들 있으면 구하러 가서 데려와야 되고 그게 선생님들 역할이에요. 그 가기 전에 선생님들의 시간을 양치기 하세요. 벗어나는 까만 양이 있다면 나의 나쁜 시간들, 핸드폰에 빠져있는 시간, 릴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시간들 이런 거 있다면 이제 그만 깨고 넘어오셔야 돼요. 넘어오셔서 이 시간들을 좋은 시간으로 양치기 하시고 압도적인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인강 들으시다 언제까지 조소리하는 거 진짜 듣기 싫어 죽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안 돼요. 그리고 일단 강의 듣기로 시작한 이상 자꾸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전공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더 이상 다른 데 시간 쓰지 마시고 몰두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열품타도 하는 이유는 뭐 열품타하고 저거 뭐가 있겠어요. 사장님이 1000명짜리 만들어 주겠다는데 아직도 50명짜리밖에 안 돼 있어요. 연락이 두절돼 있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한 거예요. 제발 1000명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간을 채우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보시라는 거예요. 표준을 달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채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앞에서 1, 2, 3 안에 들려고 노력하십시오. 자기 집단에서. 네, 그런 분들이 붙습니다. 되셨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이 과열되겠지. 다 같이 10분이라도 더 서면 저 놈은 언제 끄나 이거 보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집중하는 시간 가시는 것이고 모든 시간들이 다 공부로 모이게 깔때기 일어나시죠? 네, 모든 시간들이 다 공부로 모이게 배수까지 탈탈 털어서 앱까지 써가면서 그 시간을 쓰셔라. 어떤 사람들이 지하철 타다가 만났는데 우리 배수를 듣고 있다거나 앱을 보고 있다 이 사람이 합격할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압도적인 시스템입니다. 지금 뭐 제가 인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인출 중심으로 공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터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류의 강의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들 그 얘기 드렸는데요. 나를 믿되 나를 믿지 마셔야 돼요. 나를 믿는 부분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것은 그냥 공인된 나의 능력이에요.
안 됐었던 사람은 이미 4대부터 못 왔고 교직 이수부터 못했어요. 이거 넘었다 분명히 될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믿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의 절제력, 나의 집중력, 나의 조절력 절대 믿지 마세요. 없어요. 없어요. 마시멜로 효과 마시멜로 실험 알고 계시죠? 마시멜로 실험에서 사실은 이거를 먹지 않아야지 되는 실험이잖아요. 근데 이 먹지 않은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돼. 마시멜로 두고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걔를 아예 보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쉬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끊고 싶은데 여기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를 생각해야 되는 환경이면 공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잡념이 들지 않는 세팅으로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캠 스터디를 하시든 아니면 직강에 나오시든 스터디를 가시든 뭐 스터디 카페에 가시든 공부가 잘 되는 환경. 또 스터디 카페도 너무 좋은 데 가가지고 프라이빗한 룸에 들어가지 마세요. 프라이빗하게 앉아서 무슨 짓을 하려고. 너무 그 비싸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조금 불안정하고 긴장되고 불편한 요소를 주세요. 대단히 편한 자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 노량진 나오신 선생님들 자기 방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거기 공부 잘하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하기 진짜 힘든 데인데 무조건 나오세요. 지스쿨 매일 열려 있잖아. 나와서 공부하세요. 나의 절제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인강 선생님들 강의 들을 때도 만약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끊을 것 같다. 딴 데 나가서 도서관에서 들으세요. 요즘 주민센터들도 되게 잘 돼 있어서 거기 가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아, 너무 소리내서 웃지 마시고. 예, 그래서 쫓겨났다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예, 그거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맡겨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시간 계획표 기본적으로 올려드렸어요. 여기에 안 짜셔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들 하실 때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잡으세요. 그리고 자는 시간은 무조건 확보하시고 6시간 이상은 꼭 주무세요. 잠을 줄여서 가기란 쉽지가 않아요. 말한 것처럼 너무 피곤해서 잘까 말까 이 고민은 또 하게 돼요. 그냥 충전을 풀로 잘 하세요. 풀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 한 타임, 점심 먹고 점심시간 한 타임, 저녁 먹고 저녁 시간 한 타임, 그래서 세 텀을 돌리세요. 그러면 3시간 끊어도 9시간 되잖아요. 전일제 공부하신다고 하면. 됐죠?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는 어린이집 갔다 오시면서 바로 스터디 카페 가시고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집안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터디 카페 하셔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애기 하원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 다니시는 선생님들이나 일병에 가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끝나고 들어오면 바로 공부 모드 하셔서 제 생각엔 그냥 독서실로 바로 가셔야 돼요. 집에 오면 눕고 싶어요. 눕눕하다가 그냥 시험날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그거 채우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인출 시스템인데요. 일단 맨 처음에 과목을 들어가실 때 핵심 테마 모아보기를 두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출 한 번씩 해보세요. 여기 뭐가 있지? 어떤 개념 있지? 손으로 이렇게 딱딱 짚어가면서 인출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개념 있지? 하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강 선생님들 이거 별개인데 직강 선생님 어차피 시험 와서 하시니까 인강 선생님들은 반드시 올라가는 기출 문제를 그 주에 끝내셔야 됩니다. 만약 이 강의를 언제 시작하시는지 간에 무조건 그 주에 2개씩은 무조건 푸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럼 매일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뒤에 해설 뭐 객관식은 날리시더라도 각 2호, 2사, 2, 3 이렇게 해가지고의 문제 풀고와 해설 듣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인강선생님들 약속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강선생님들 들으시게 모곡 실황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직강선생님들도 못 오시는 날은 모곡 실황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그거 틀어놓고 시험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기침 소리, 발 떠는 소리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각각의 빌런들이 항상 거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빌런이 아니에요. 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것도 찍어서 곧 올려드릴 거라서 요거를 하시면서 시간 제어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55분에 맞춰서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인강 공통으로 객관식의 문제를 풀어오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먼저 이 핵심 테마 모아보기 인출하시고 문제 이제 내용 읽어가시면서 객관식 문제를 한 주당 한 챕터씩 풀어오세요. 약간 방법은 2주 갈 건데 기본적으로 그 느낌으로 풀어오시면은 맞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선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랑 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해오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저랑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는 거죠. 공부 시간이 오히려 짧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외우는 거 돕는 정교화의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업할 때요. 수업할 때 이 강의를 정말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1, 2월 강의 듣고 90, 11월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사실은 그 사이에 공부를 안 해요. 그 교육학 시간 아낀 만큼 전공을 되게 많이 하냐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냐면은 이 강의 들으시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제가 스스로 공부했을 때 그게 어렵더라고요. 강의 들으면 훨씬 저한테는 좋았어요. 이건 개별로는 다르지만은 강의를 들으실 때 이 강의를 200배가 들으시면 돼요. 200%가 되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이 나게 들으시는 방법은 직강, 인강 공통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뭐지? 이게 어떤 의미지? 제가 여기 청킹 뭐죠? 그럼 바로 한번 생각해보고 안 나오면 들어보세요. 뭐가 나오는 거야? 그 좋아. 청킹 앞자리 들었어? 그럼 그 다음 나 뭐예요? 저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한 번씩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영어에 보면 쉐도잉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들리는 소리 0.5초 정도 뒤에 그 얘기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멈블링 한다. 이게 중얼중얼 하게 되면은 입도 트이고 귀도 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강 선생님들도 자꾸 졸리시고 하시면 제가 하는 0.5초 느리게 약간 속으로 그 말을 따라하시면서 청킹을 계속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수업을 들으시면서 거의 내용이 다 소화가 돼요.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 다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의 공부 시간을 아껴드리고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인지 능력을 전공으로 몰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훈련시켜서 그날 가서 시험 잘 보게 하는 거 그거 하실 수 있도록 초집중해서 답변하시고 계속 청킹을 저랑 같이 왔다 갔다를 하셔서 따로 시간 내서 외우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끝내세요. 예, 선생님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수업으로 거의 교육학은 다 끝내고 전공을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에 채웠다. 그게 되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업을 끝내고 나면은 영역별의 단락 기출 문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개요사여서 키워드로 이제 핵심 확인하시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인출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월말 모의고사 보시는 거예요. 월말 모의고사 꼭 본다. 그 다음에 단권화 노트는 만들지 마십시오. 예, 신진 6월 2일에 나가게 되는데 그걸로 보시거나 찐단권화로 보시거나 하셔서 이 내용만 소화하셔도 이론을 몰라서 틀린 일은 없어요. 카츠 같은 거 어차피 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이 모르는 걸 나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거를 모르지 않아야 돼요. 아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스터디는 뭐를 할까?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강 선생님들 여기서 보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강 선생님들은 연도별 기출 문제를 시간제에서 푸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간 재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같이 동시에 그 인쇄된 상태로 만나서 푸시는 거예요. 뭐 아니면 10시 좀 1시간 늦게 하셔도 괜찮아요. 뭐 인쇄하고 하는 거. 그 시간 맞춰서 줌 켜놓고 다 같이 푸신 다음에 인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스텝을 하면 상호 첨삭을 하시는 거 괜찮은데요. 상호 첨삭을 하실 때 우리가 보통 4명이잖아요. A, B, C, D예요. 그러면 한 날은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서로 내 A 거는 B가 하고 B 거는 D가 하고 D 거는 C가 하고 C 거는 A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 그 다음 날에 여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바꿔가면서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주고받기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다른 사람 걸 보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사람 거 다 채점하실 필요가 없고 이거 보는 이유는 나의 시선을 피험자에서 채점자로 옮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 거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동료 평가의 장점 아시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 보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것이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시되 해보시면 서로 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시거나 혹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시면 인증 정도로 확인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객관식 기출문제 숙제잖아요. 매주 한 챕터씩 다 끝내는지 인증하기 요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스터디를 하고 싶다. 인증용이 아니라 그걸 하고 싶으시다면 핵심 테마 모아보기 하고 형성평가 아니면 출제픽을 상호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성평가를 우리가 이제 스터디여서 1, 2월도 했고 3, 4월도 했어요. 그 중에서 뭘 고를까요? 3, 4월로 하시면 좋아요. 1, 2, 3, 4를 다 하신 경우에는 3, 4월을 돌리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1, 2만 했다 그러면 1, 2로 돌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1, 2, 3, 4 형성평가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저희 찐딴거나 보시면 출제픽이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에 전체 챕터 중에 뭐를 외워야 되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구두 인출하시면서 상호 인출하셔도 괜찮아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거 하시면 선생님들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이제 형성평가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다른 사람 말을 기다려야 되고 조금 그렇다 싶으시면 일단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2명씩 그날마다 짝을 뽑아가지고 둘이서 계속 구두 인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챕터별로 저희 회차별로 있잖아요. 몇 문제씩 뽑아와가지고 그때 그거를 딱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새로 쓰기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그러면 사실 효과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조금 힘들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구두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효과를 높이겠다? 그러면 문제 서로 찍어 오시고 그거 빨리 쓴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채점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공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 일부러 이거 제가 PDF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쓰시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들은 거 수강 인증.
인증을 중심으로 하실 선생님들은 이렇게 연도별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 그다음에 수업 수강 인증하시면 되겠고, 연도별 단락 키워드 개요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하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모고는 다 같이 꼭 시간 재어서 풀어보시는 걸로 하시면 이제 이것이 스터디 시스템입니다. 요거만 잘 돌리셔도 1, 2, 3만 잘 돌리셔도 5, 6월에까지 하여서 공부의 큰 흐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학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이 기출에 모인다. 특히 논술에 나왔던 기출들에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아주 자꾸 업로드 안 한다고 죄송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듣고 싶은 계속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보해 주시면 컨텐츠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스타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쉬었던 지난주에 작은 전시회를 보고 왔어요. 우연히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송도에 가게 됐는데 거기 세계 문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규스타브 도레라는 저도 처음 봤었던 작가인데 그림 작가의 전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15살부터 이제 사파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아주 획기적으로 거의 한 달의 노동자들의 월급에 해당하는 이런 사파집을 내셨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50만 원짜리 책을 낸 거지, 동화책을. 근데 그 사파를 보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제가 봐도 재밌고 어떤 것들은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한 거예요. 뭐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이 그림책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거는 맥락적인 얘기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그림을 봤는데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호박이에요. 호박을 막 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어. 속을 파내자 호박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고 요정이 마법의 막대기로 호박을 건드리자 순식간에 황급히 멋진 마차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일 것 같으세요? 오, 대단해. 맞아. 신데렐라요. 아유, 대단히 똑똑한데요. 이거 나왔으면 우리 선생님 다 맞추는 건데. 그쵸? 신데렐라가 온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간 거죠. 근데, 벌써 왔어? 아직 호박을 다 못 팠는데? 약간 당황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험날이 오는 거지. 시험날이. 벌써 왔어? 나 아직 다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막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낄 때, 누가 마법처럼 나를 뿅 교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막 모의고사 만들고 막 자료 만들고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을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할 수 있다, 아니야,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해, 안 할 수가 없어, 해야만 해. 맨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마음을 선생님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마법처럼 이거 뿅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 보니까 사실은 요정인 거예요. 이분이 마차를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요정을 부릴 수 있는 마법사 할머니조차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호박을 파는 거야. 호박을 파는 그 노동, 이거 얼마나 커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 보이는 이 호박을 계속 파서 정말 이게 신데렐라가 와서 기다릴 때까지 파는 거 아니에요. 마감 기한이 다 되도록 다 파가지고 벌써 왔냐? 지금 진땀이 안 느껴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뾰로롱 해가지고 이거 황급히 마차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법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정말 마법처럼 합격하실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정말 교사 될 자격이 너무 충분하고 나를 안 뽑으면 너네들은 정말 손해야 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도 마음은 정말 작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붙을 줄 몰랐다는 분이 사실은 99.9%예요. 어제도 어떤 합격자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맨날 퇴근할 때마다 작년이 생각나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고3 맡아서 정신 하나도 없지만은 매일매일이 너무 신기하고 기적같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법이 이루어진 거죠. 모두에게 합격이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마법 같아요. 근데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마법사조차도 호박을 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기출을 문제 푸실 때 진짜 좀 어려우실 수 있고 생각보다 내가 무슨 개념 나왔는지 사실 다 알잖아요. 1, 2월, 3, 4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개념 다 나왔어요.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얼추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려면 안 되고 모고 풀 때 다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파내는 연습, 그 시간을 붙드는 연습이 선생님들을 합격으로 만든다.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 이 시간을 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쉬었다가 교육과정부터 부스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